안녕하세요. 키크사TV 이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속성 연장으로 종아리를 연장하신 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대 중반 남성이셨고 키 수술을 한 5년 정도 알아보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키는 160대 초반이셨고요. 속성 연장으로 6cm 정도 고려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술 전 엑스레이를 보면 골격에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좌우 길이도 좋고 다리 모양도 뭐 이 정도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팔자그름이 있다라고 하셔서 교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팔자그름이나 그 안짱그름 이런 것들은 회전 변형이죠. 뼈가 이 길쭉한데 이 길쭉한 뼈가 그 허벅지든 종아리든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꽈배기로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꽈배기로 꼬여 있는데 이 꽈배기가 어느 정도 꼬여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회전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이 회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흔히 간과하기가 쉬운데 우리 뼈는 3차원이니까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그리고 이렇게 축으로 된 꽈배기 이렇게 X, Y, Z축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다루는 게 앞에서 본 O다리냐, X자다리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옆에서 본 거라든지 아니면 이 축으로 된 회전을 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뼈는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자그름이 있는데 교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팔자그름이 허벅지에 이 허벅지에서 온 회전 변형인지 아니면 종아리에서 온 회전 변형인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만약에 종아리 속성 연장을 하는데 종아리에 있는 회전 변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를 연장하시는데 종아리에 회전 변형이 있어서 생긴 팔자그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팔자그름이 있다고 해서 다 교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약간의 팔자그름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팔자그름이 상당히 있었고 또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술하는 김에 조금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수술할 때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술할 때 그 우리가 양쪽 다리가 회전이 똑같진 않아요. 그 원래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좌우 회전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저도 오른쪽 왼쪽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 그런 우리는 좌우 차이를 가지고 살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술할 때 중요한 거는 수술하는 의사가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술 전의 회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수술 중에 이거를 잘 체크를 하면서 내가 이 회전을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회전을 바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합병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수술을 하는 의사가 이런 회전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 해서 수술 중에 그런 바뀐 회전으로 힘들어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에 관한 컨트롤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은 속성 연장을 목표대로 그냥 6cm 완료를 하셨어요. 보통 6cm를 목표로 하고 오셨는데 연장을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이제 6.5cm 목표를 바꾸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7cm로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꾸 욕심을 내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어쨌든 이분은 6cm 계획했던 대로 완료를 하셨고
외고정 기간은 한 4개월 남짓 되셨습니다. 연장 중에 재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잠시 연장을 중단을 한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장할 때는 의료진이 이 우리 치료받는 분의 그 재활 상태를 잘 체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만 하고 재활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경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어, 대놓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술, 그 사지 연장술, 키 수술, 골 연장술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연장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환자분의 상태, 재활 상태를 잘 독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분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협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런 면에서 저와 함께 10년, 15년 이렇게 손발을 맞춘 팀이 정말 전문적인 재활 인력과 또 재활 시설, 재활 장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케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술 중에 제가 종아리뼈 회전 변형을 좀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정을 할 때 너무 욕심내지 않고 환자분이 수술 후에도 좀 편해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적당하게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상체를 같은 비율로 맞춰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후 엑스레이를 보시면 환자분의 실제 변한 비율의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리 전후에 위에 다리 모양도 아주 좋죠. 그리고 다리 길이도 좋고 예, 치료가 잘 마무리되셨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그 이전에 저희 그 바로 그 오늘의 환자 케이스로 보여드렸던 연속 연장 10.5cm 하신 분하고 속성 6cm 하신 분, 뭐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같이 보여드립니다. 자, 속성으로 6cm, 그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둘 다 하신 분, 두 분 다 비율 좋죠. 그래서 이런 비율은 수술하기 전에 제가 보고, 그 사람마다 또 수술 전 비율이 다르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어떤 연장이나 연장 길이, 연장 부위에 따라서 비율이 어떻겠다라는 이제 제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키 수술, 사지 연장술은, 음, 사지 연장술을 잘하면 다 잘하는 겁니다. 속성 연장도 잘하고, 레이튼도 잘하고, 프리사이즈도 잘하고, 한쪽도 잘하고, 또 양쪽도 잘하고, 그리고 변형 교정도 잘하고. 말의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이 모든 걸 잘해야 사지 연장술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변형 교정보다는 뭐 사지 연장술을 집중하는 의사다. 나는 프리사이즈는 별로지만 속성은 나는 잘한다. 이런 것들은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변형 교정술을 잘하지 않고 사지 연장술을 잘할 수가 없고 사지 연장술을 잘하는데 프리사이즈는 못하고 속성은 잘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사지 연장술, 변형 교정술을 잘하면 연속 연장, 최대 연장, 동시 연장을 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한쪽만 하고 속성을 하더라도 사고치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쪽 속성만 하신 분, 연속 연장하신 분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로 오늘은 이 수술하기 전과 이분은 1차 수술하고 한 3년 3개월 후에 내고정을 제거하셨어요. 이게 내고정 제거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연장 부위, 이게 연장한 부위입니다. 연장한 부위의 뼈가 원래 내 뼈하고 거의 똑같이 잘 형성이 됐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 이런 연장술은
뼈를 이렇게 잘 형성시키는 싸움입니다. 누가 하든 또 항상 이렇게 뼈가 잘 형성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 뼈를 이렇게 한번 잘 형성을 시키면 음, 그 이후에 뼈가 더 약해진다든지 뼈가 더 잘 부러진다든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사 있는 구멍들이 보이죠? 이런 구멍들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구멍들이 다 막히고 또 그 엑스레이를 찍어도 흔적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뼈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를 않고 뼈는 계속 흡수되고 새로 생기고 흡수되고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뼈를 잘 형성시키는 능력은 이것 역시 의사의 능력이다. 물론 환자분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사와 의사 사이에 그런 차이도 크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속성 연장으로 6cm 연장한 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